어서오세요. 정현님 어서오시고. 어제 축은 조금 아쉽네요. 전반 보고 먹었다 싶었는데 후반에 골 셀타 그냥 와장창 때려박네. 자, 어쨌든 오 K리그 J리그 이거 라방은 진짜 제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좀 해외 축구 분석 좀 촉박하고 해가지고 잘 안 했었는데 들어갑니다. 괜찮아 보이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괜찮아 보이는 경기가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 경기가 있고 주력을 뽑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금액 살짝 올려가고요. 살짝? 어쨌든 올려가고요. 보자. 오케이. 대로 보자. 전 경기를 당연히 다 하진 않을 거고 몇몇 경기들 해서 그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후 축구를 분석 잘 안 하는 이유도 있었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요. 수요가 없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 많이 없고 배팅을 많이 안 하는구나 하고 이제 멤버십만 올리고 짧게 안 했는데 어쨌든 오후 축구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K리그는 별론데 J리그는 은근히 괜찮아요. 분석이 해외 축구만큼이나 좀 되는 리그여서 K리그는 솔직히 분석 의미 없다는 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감이 되게 중요한데 J리그는 분석 됩니다. 어쨌든 한 몇 경기야? 한 7경기? 대충 잡아서 한 7경기 해서 빠르게 분석하고 저는 해축 분석하러 다시 가고 이따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저녁 한 7시? 7시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먼저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금액을 좀 올려서 갑니다. 오늘 좋아 보이는 경기는 분석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분석 끝나고 이렇게 갑니다. 멤버십 올려드렸고 역시 오후 축구는 사람이 없어. 축구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 와주시는데 오후 축구는 소요가 없어. 조용합니다. 뭐 혼자 떠드는 느낌일 것 같긴 한데 가볼게요. 일단 4시 경기, 4시 반 경기 아산 부천 포항되고 있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 좀 어려워요. 아산 부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어디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부천이 최근에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저번에 어디야 부산 부천이었나? 뭐 2주 된 일주일 됐나 2주 됐나 그때 이제 부산 프렌으로 또 맛있게 먹었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부천 반대가 최근에 괜찮았다면은 지난 경기 어쨌든 광주를 꺾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양 팀 다 흐름 자체가 애매한 흐름이어서 아산은 최근에 흐름 좋고 패스하는 게 맞아 보이고 포항 대구도 세징야 오늘 복귀 이슈 있어요. 근데 1.67 포항 야 대구가 원정에서 0승인데 8무 6패거든요. 근데 세징야 복귀 타이밍 이것도 약간 좀 K리그라서 어지러울 수 있는 경기 패스 6시 경기부터 가겠습니다. 가시마 대 우라와로 넘어가서요. 첫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우라와가 아침 일정을 마치고 첫 J리그 경기를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됐고, J리그 일정을 다시 들어가게 됐고, 가시마 같은 경우는 흐름이 뭐 계속 안 좋죠. 사실 저는 최근에 가시마를 아예 건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안 간 것 같은데 벌써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가시마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고, 시즌 뭐 오랜만에 하는 거, 제가 영상을 뭐 안 올렸으니까 조금 뭐 살짝 디테일 한번 섞을게요. 가시마 같은 경우 어쨌든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했고, 공격적으로 이제 스즈키 유마나 그 우에다를 이제 아마 현지 쪽에서는 손캐 라인에 좀 비유하면서 굉장한 공격력과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시즌 초반에는 가시마 승 오바를 상당히 이제 잘 줬었고, 맛있게 먹었었죠. 그러면서 로테이션 타이밍에 반대, 가시마 반대 개꿀이었던 것도 이제 시즌 초반에 저희가 좀 많이 먹었었고, 어쨌든 우에다가 해외 리그로 이적을 하면서 국대 일정 동안에, 그리고 가시마가 쭉 내리막이에요. 거의 뭐 쉽사리 이기지 못하는 경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감독을 교체했음에도 별다른 반등 포인트는 아직까지 못 잡고 있어요. 물론 후쿠오카를 홈에서 2대0으로 잡긴 했으나 쇼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마지막에 결국 실점하면서 물을 캤고, 실제 경기력 자체는 좋지도 않았고요. 지난 경기 가와사키한테 전반에 2골 내주면서 쉽게 게임이 끝났던 그런 일정이고, 우라 같은 경우 어쨌든 분위기 반등에 최근에 성공을 했죠. 최근이라기보다는 뭐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무라와 무승부만 가면 이제 집을 샀던 우라와의 경기 내용이었다면, 점점 이제 공격 쪽에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나 용병 선수들의 어느 정도 활약, 이런 걸 바탕으로 꾸준하게 이제 승점 3점을 챙겨오고 있다가 아침 일정으로 넘어갔었는데, 어쨌든 아침에 올라갔어요. 전북을 꺾고 이제 4강이죠. 8강에서 전북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이제 4강에 또 합류한 우라와고, 사실 우라와는 올 시즌은 시즌 초반에 너무 죽을 써가지고 어떤 리그에서 성적보다는 아챔이나 기타 컵 대회, 리그컵 요런 거에 저는 조금 더 우라와의 올 시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경기도 일단은 가시마가 프렌을 받았고 우라가 정배를 받았는데, 이런 높은 정배가 이해는 됩니다. 현재 흐름 자체는 우라가 훨씬 좋은 사이즈긴 합니다만, 아침과 리그컵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우라와, 그리고 어쨌든 홈에서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3일 간격으로 상당히 좀 빠듯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정배를 받았는데 진짜 거의 뭐 동배당 수준이죠. 이 경기는 무승부회무 쪽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라와가 질 경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가시마가 감독 교체 이후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나아졌다 이런 부분을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라와 상대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우라와가 그래도 대패나 뭐 마인을 내줄 그림보다는 한 골 차의 흐름 정도는 가져갈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당을 좀 튄 거 가지고 무승부해무 쪽으로 가져가는 게 어떠나, 레미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와타 대 가시와. 사실 이와타 반대는 개꿀이에요. 그냥 원래는 우리가 이와타 반대로 지금 벌써 2번 연짝으로 먹었네. 일점 보니까 나고야, 이와타 나고야 때 이거 나고야 가서 먹었고, 이와타 우라와 때 이거 우라와 가서 먹었고, 벌써 2번 연짝으로 먹었고, 오늘 이제 가시와와의 또 이제 매치업이 잡혀 있는데, 이와타는 거의 뭐 강등이 되게 유력한 팀이에요. 그만큼 이제 전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리그 18입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위 정도로 이제 좋은 순위를 달리고 있는 팀인데, 어쨌든 가시와도 최근의 흐름은 한풀 꺾였어요. 물론 이제 약팀한테 진 게 아니라 히로시마전 홈에서 3대2로 아쉽게 패배한 거를 시작으로, 시미즈가 요즘 또 감독 교체 이후에 흐름이 괜찮거든요. 시미즈 원정에서 무승부, 지난 경기 도쿄와의 이제 야구 경기 3대6으로 패배를 했었던 만큼, 어쨌든 좀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했던 건 분명하지만 흐름이 조금 끊긴 타이밍이긴 해요. 이런 걸 좀 감안했을 때 사실 이와타 프레는 저는 없는 배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시와가 아무리 최근에 흐름이 좀 꺾였다 한들, 사실 가락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당은 하는 팀이고, 요거는 그래도 정배냐 무냐 요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 같은데, 솔직히 당연히 주력감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일단은 무승부 쪽의 가능성을, 조금 변수적인 측면을, 가시와 흐름이 안 좋고 이와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무로 끊어갈 타이밍은 사이즈인 것 같긴 해서 무가 그래도 조금 땡기긴 합니다만, 솔직히 난 그래도 이와타 반대 갈래 하고 가시와 쪽으로 찍어도 뭐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승한이 무 사이즈 같은데 저는 그래도 무승부 쪽이 조금 더 배당 메리트적인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고배당 쪽으로 그냥 무 찍고 치울 만한 경기로 보이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이 아닌가 싶은 뭐 약간 그런 경기예요. 가시아가 뭐 흐름 좋았을 때 붙었으면 솔직히 가시아 그냥 승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한풀 꺾인 부분도 있고 지난 경기 대패했던 부분 이런 좀 리스크를 안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뭐 반등하기는 어쨌든 조금 쉽지 않은 사이즈다. 무지고 치워라 연기로 보이고요. 자, 이게 또 맛있는 배당이 주어졌습니다. 1.5 배당 안 떨어졌죠 이거? 떨어질 사이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1.5 맞네. 1.5 배당이 이제 또 히로시마 대 이제 시미즈인데 일단 양 팀 다 분위기가 좋은 팀들끼리 만났어요.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체계가 잘 잡혀있는 팀이었고 시즌 초반에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벌써 4연승을 달리고 있고 뭐 가시마, 가시와, 간바, 세레소 뭐 이름 비슷한 두 팀 이렇게 해가지고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시미즈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시미즈가 사실 원래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거든요. 올 시즌 초반만 해도 거의 뭐 못 이기는 경기를 했었고 근데 이 팀이 감독 교체 이후에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타나라는 걸쭉한 용병과 산타나 말고도 괜찮은 용병들이 시미즈에 많아요. 걔네를 앞세운 이제 역습, 극단적인 이제 수비 이후의 역습. 간바랑 지금 시미즈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수비 후에 이제 역습을 통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미즈가 실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고요. 최근 4경기에서 1실점. 물론 이제 뭐 도쿄, 간바, 가시와 교토 엄청 강팀을 상대하진 않았어요. 지금 히로시마만큼의 상승세에 있는 팀을 상대하진 않았습니다만 수비적인 부분은 분명히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역시나 용병들 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이제 역습 자체의 위력도가 굉장해요. 최소 한 골 정도는 최근에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의외로 이변이 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히로시마가 최근에 너무 잘하고 있긴 한데 시미즈도 분명히 만만치 않은 사이즈의 팀이고 쉽사리 건들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상승세에다가 시미즈가 더군다나 같은 이제 맞불을 놓는 타입이면은 보통 한 수 위의 팀 압박이 조금 더 강한 팀 이런 팀들이 가져가기 마련인데 홈 사이즈에다가 근데 시미즈는 전형적인 수비의 역습이거든요. 내가 빚값으로 뛰었던 어쨌든 히로시마 같은 경우가 또 비슷한 류인 지난번에 간바 오사카와의 또 경기가 있었는데 간바도 수비하다가 역습 때리는 팀인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론 막판에 이제 간바의 수비가 무너지면서 히로시마가 대승 일반 승은 물론이고 마행까지도 가져갔었지만 그런 측면에 좀 위협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경기도 저는 주력감보다는 고배당 쪽을 노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승부에 뭐 아니면 뭐 패스 때리거나 찍으실 분들은 찍으세요. 히로시마 저는 별로 땡기진 않습니다. 고배당 찍고 치우거나 그냥 안 찍겠습니다. 요거나 뭐 아니면 저득점 쪽 시미즈의 어쨌든 디펜스적인 부분을 히로시마가 최근에 흐름이 엄청 좋긴 합니다만 한번 쉬어갈 때도 됐어요. 빵빵 최근에 터졌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요 정도인데 그렇게 배팅하고 싶은 경기는 아니다. 사실 히로시마도 흐름이 워낙 좋기도 하고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마인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시미즈가 선제 실점 혹은 선제 득점을 어느 타이밍에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측이 쉽진 않습니다. 네 번째 광주 김포 이 경기는 여러분들도 뭐 크게 의심의 여지는 없을 거여서 일단 광주 선을 보고요. 분석적으로 들어가자면은 광주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는 이 배당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이 일단 있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1.3이냐? 막 이런 느낌이긴 해요. 지난 경기 부천한테 패배했던 것도 있고 엄지성이가 또 부상으로 지난 부천전을 시작으로 한 달 정도 빠진다고 해요. 공격 쪽에. 이런 부분들 광주의 용병들이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용병들이 많지 않은 상황. 근데 어쨌든 김포도 최근에 일정이 빡빡한 부분에서 로테이션을 막 이렇게 가동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도 사실 로테이션적인 부분이 어쨌든 돌아갔었고 솔직히 조금 쫄리는 부분은 지난 경기 안산과의 경기에서 김포가 홈에 3대0으로 졌거든요. 근데 퇴장당하기 전 김포가 전반 30분쯤에 퇴장당했는데 그 전까지 경기력은 괜찮았어요. 제가 이때 부주력의 안산 프렌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산 프레는 좀 힘들겠는데 싶었는데 퇴장당하고 그냥 바로 무너지던 김포의 경기였었고 어쨌든 주중 경기 이후에 이 주말 경기로 넘어오는 일정 근데 그 주중 경기에서 퇴장이 있었고 체력적으로 분명히 좀 어려운 상황 흐름 자체도 3대0 패배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어려운 상대를 좀 만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광주가 최근에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과 좀 여유가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 K리그 2부 리그 1위를 좀 오래전부터 압도적으로 그냥 달리고 있던 시점에서 중간중간에 집중력을 잃었던 포인트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한번 졌고 상대가 지금 김포 정도면은 엄지성이나 뭐 이런 몇몇 자원들이 빠졌음에도 광주가 그래도 로테이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감독이 그래도 승점 차이가 2위 팀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선수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김포보다는 분명히 잘 된 측면이 있고 일반승 자체는 그래도 분명히 해줄 사이즈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갈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김포는 여기서 잡고 가야 돼요. 광주가 잡고 가야 되는 사이즈다. 저거를 다르게 보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도쿄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이제 도쿄와의 또 경기인데 지금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J리그 초반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가와사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위를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다가 최근에 요코하마가 많이 무너졌어요. 7월 한 중순부터 뭐 세레소나 사간도스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시작으로 가시마를 잡긴 했습니다만 이제 또 1위 경쟁팀인 가와사키한테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에서 고베한테 또 한 방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현재 한 경기 덜 치른 시점에서 가와사키한테 1위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장 오늘 경기에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필이면 지난 경기 야구 좀 전에 봤었던 가시와와의 이제 경기였죠. 도쿄가 원정에서 6대 3으로 이거 이리아로 쳐도 오바네. 학살을 했었던 그런 상승세의 또 도쿄가 더군다나 최근에 뭐 시미즈, 우라와 이런 상승세 팀들한테는 졌는데 뭐 잡을 만한 팀들은 그래도 다 잡아줬어요. 득점력도 어느 정도 터져주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패배는 일단 요코하마 마리너스 쪽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리너스가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 이후에 한 2주 정도의 휴식기가 있었어요. 우라와 같은 경우는 진출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경기 더 치르고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지만 마리너스는 일찍 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해배도 떨어지고 그런 사이즈 같은데 일단 도쿄가 반등에 최근 경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어서 저는 일반승 쪽보다는 지난 경기에서 또 이렇게 빵빵 터졌던 부분 그러면서도 이제 좀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냈던 부분 마리너스가 체력을 또 빵빵 채웠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어쨌든 화력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오바 쪽에 손이 더 갑니다. 일반승 자체보다도 도쿄가 지난 경기 6골 받고 여기서 한 골도 못 넣는 그림은 저는 딱히 잘 안 보여요. 마리너스가 이제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니고 공격이 좋은 팀이잖아요. 한 골 정도는 최소 도쿄 쪽에서도 기대해 볼 만하다. 오바 쪽의 접근이 조금 더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사간도스. 이 경기도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도 지금 몇몇 팀들에 대해서 제가 감독 교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간바가 올 시즌 거의 강등 유력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정 6연패였고요. 홈에서도 진짜 뭐 쉽게 못 이기는 거의 뭐 10번 경기하면 뭐 한두 번 이길까 말까 한 그 정도로 간바가 성적이 안 좋았다가 감독 교체 아마 제 기억에 히로시마전부터 새 감독이 와가지고 경기를 들어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감독은 버스를 상당히 잘 세우는 감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역습 정말 극단적인 이제 수비 어떻게 지켜가지고 한 골이든 두 골이든 넣어가지고 승점 1점이든 3점이든 얻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었고 히로시마전에 사실 간바가 선취 득점 내지 앞서가는 득점을 계속해서 뽑아내면서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만 역시나 감독 첫 경기답게 후반에 그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무너졌었는데 이후에 나고야, 후쿠오카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간바 오사카가
2대0, 2대0, 1대0 이렇게 승리를 또 가져가면서 쉽지 않은 일정이었어요. 나고야 원정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후쿠오카야 뭐 한 골 싸움 간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서 또 후쿠오카전은 극장골 뽑으면서 분위기를 좀 달렸었고 무엇보다도 2경기 연속 클린시트. 이 감독이 지금 원하고 있는 축구가 잘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간도스라는 애매모호한 팀을 만났어요. 사실 리그 순위 자체도 이제 조금은 멀어진 시점에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잔류는 확실해 보이는 그런 사이즈. 직전 경기 또 가와사키한테 4대0으로 졌기 때문에 분위기까지 가라앉은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바가 홈인 상승세인 포인트, 그리고 당장의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간바 오사카, 최근에 경기 내용적 결과도 따라와줬던 간바고, 이런 점 감안했을 때 역배를 준다고, 이걸 역배를 준다고? 이거는 프란 쪽의 접근이 괜찮아 보입니다. 간바가 정배였으면 저는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라고 분석을 했을 건데, 이거는 배팅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분석을 했을 건데, 이거는 간바가 역배를 준다면은 당연히 프렌 쪽을 결대로 가져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로 쇼난 대 가와사키. 일단은 더비전이에요. 더비전이고, 지난 맞대결에서 가와사키가 쇼난한테 이제 4대0으로 무려 홈에서 아주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쇼난의 강한 압박과 이런 것들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홈에서 4대0으로 가사키가 이렇게까지 크게 진 적이 있었나? 세레소한테 4대1로 한번 졌었네, 시즌 초반 사이즈.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간바가 살짝 휘청했었던 이 경기 이후에 교토상가한테도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했었고, 이후 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간바인데, 가와사키인데, 최근에 어쨌든 많이 살아났어요. 가와사키 같은 경우 중간에 이제 뭐 코로나 이슈나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사건도수전에 정성용의 이제 개인 일정으로 뭐 경기에 불참했었고, 이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여지없이 그냥 사건도수를 4대0으로 대파했었고, 쇼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복이 조금 있어요. 삿포로전에 5대1로 졌잖아요, 홈에서. 그 다음 경기에 선수들이 악물고 휴식기 이후의 경기였기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가시마전에 경기력적인 부분에는 솔직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솔직히 최근 흐름만 보면은 가와사키 쪽이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이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쇼난이 날짜로 말씀드리면 8월 7일에 이제 삿포로한테 5대1로 이제 충격 대패를 하고 홈에서, 이때 언더 막골 부러졌던 날 같은데, 어쨌든 충격적으로 이제 5대1로 대패하고 21일 한 2주 동안의 준비 기간 이후에 가시마와의 이제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시마와의 경기 때 이제 홈 경기긴 했습니다. 어쨌든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쇼난 자체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 골을 뽑아내면서 무승부로 어쨌든 승점을 따내기도 했고, 또 이제 직전 경기 양팀 맞대결을 4대0으로 이겼던 부분 때문에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솔직히 찍는다면 그래도 가사키를 찍어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전이잖아요. 지난 경기 홈에서 아주 굴욕적인 이제 홈팬들 앞에 4대0으로 더비전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했었고 흐름을 가져왔고, 쇼나는 이제 좀 살아나려는 듯한, 좀 밟으면 꿈틀거릴 만한 그런 이제 경기력을 지난 경기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가와사키 쪽이 저는 좋아 보이고, 뭐 저는 주력과 부주력 그 어디인가에 위치한 정도로 좋아 보입니다. 뭐 주력으로도 찍을 수도 있겠죠, 뭐 흐름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쨌든 가와가 잡는다는 사이즈에서는 오바까지 봅니다. 가와가 잡는 사이즈에서는 승 오바, 이런 사이즈로. 다만 저는 안 갔어요. 그럼 가와사키 경기는 오늘 건들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와사키 계속 갔거든요. 언제부터 갔지? 후쿠오카전부터 3연짝으로 갔는데, 후쿠오카, 가시마, 그리고 사간도스. 후쿠오카랑 사간도스 때는 주력이었던 것 같고, 가시마 때는 부주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안 갔어요. 땡길 만큼 땡겼으니까. 오늘 좀 약간 살짝 불안한 타이밍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승 찍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7번째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교토상가 대 빗셀고베. 이제
고베가 또 위기예요.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15위의 교토 상가 대 이제 17위 고베와의 맞대결인데, 저는 요 경기는 일단은 뭐 솔직히 주력도 좀 쫄리긴 하는데 뭐 데려갈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 부주력이라도. 고베가 지금 1.9배당을 96배당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토 상가 같은 경우 시즌 초반에 그런 패기와 좋았던 경기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지 조금 오래예요. 벌써 이제 6경기째 승리가 없고, 그나마 이제 초반에는 우타카가 좀 힘을 많이 내주면서 공격 쪽에 어떻게 뭐 골을 좀 뽑는 다득점 경기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뭐 득점하기 정말 쉽지 않은, 시미즈 직전 경기에서 진짜 볼품없는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그 전 경기 가시와 상대로 한 골, 그 전에 간바 상대 한 골, 그 전에 히로시마 한 골, 그 전에 후쿠오카 상대 무득점, 이러면서 최근에 어쨌든 득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이즈고, 고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최근의 결과들이 나쁘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월 초 이때 일정까지만 해도 고베가 무려 4연패까지도 이제 추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삿포로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으로 넘어가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무려 잡아내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어요. 그 이후에도 전북을 상대로 이제 또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연장 승부를 펼쳤었고, 물론 접전 끝에 패배했습니다만,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요코마리를 잡고 전북 상대로 박빙의 경기를 했다. 그리고 그 직전 경기 리그에서 승리를 했다. 요거는 분명히 고베 저는 약간 반등 포인트라고 보이거든요. 선수들 자체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통해서 전북한테 물론 3대1로 두 골 차로 지긴 했는데 연장 승부 끝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90분 내 승부는 동등했으니까 자신감을 분명히 조금은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베 자체가 전력 자체가 일단은 교토 상가보다 훨씬 높아요. 전력이 좋은 상태에서 시즌 초반에서 최근까지도 고전하고 있었던 사이즈에서 이제는 좀 반등의 사이즈의 타이밍으로 분명히 넘어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몇몇 걸출한 선수들을 영입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1.96 정도 준다면은 고베가 반등하기 전에 분명히 배당이 좀 높을 타이밍이 있어요. 왜냐면은 당연하잖아요. 지금까지 뭐 리그의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때는 배당을 높게 주다가 얘네 좀 올라왔냐면 그다음부터 배당을 깎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 중에서 일정 요 정도 교토 정도 사이즈에서 1.96이면은 이거는 배당 대유 메리트가 제가 볼 때는 꽤나 있어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저는 한 1.8? 뭐 8이나 뭐 그거 좀 밑으로 칠 때 정도 받아도 뭐 그렇게 봤을 건데 1.96 정도면은 좀 메리트가 있는 경기 같아요. 근데 어쨌든 흐름이 안 좋았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고전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니까 뭐 상디 그런 리스크는 트크릴 100 있습니다만, 별풍선 50개 고베가 선물. 강등될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팀은 분명히 반등 타이밍이 옵니다. 워낙 선수층 자체가 넓고 좋은 선수들이 그래도 많이 포진돼 있어요. 언제 반등하냐가 좀 그게 고민이었었는데, 저는 요번 타이밍부터 조금 고베가 조금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하필 또 상대가 마침 또 상대가 교토상가라는 최근에는 흐름 자체가 많이 좀 꺾인 팀을 만났고, 고베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요 정도 분석하고, 상대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해축은 이따가 저녁 때 보내드립니다. 저녁 때 보내드리고, 우측 먼저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고요.